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지금 2부에서 그 계정을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결국 그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결국 이런 고민을 한 사람이 어떻게 계정 운영을 하고 있냐라는 이제 그런 부분을 2부에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서론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정리해드린 거고요. 2부에서 맨 앞에서는 앞단에서는 이제 그 기업 계정을 보여드릴 건데 또 그 기업 계정의 경우는 저희 계정이 아니라 고객사의 계정을 저희가 대행을 하는 경우 또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어떤 부분이 한계가 있는지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뭐 제가 여기 영업하러 온 건 아니니까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인스타그램을 대행하는 사람을 찾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어떻게 내 계정을 만들면 되겠다라는 그런 감을 잡으실 수 있도록 그런 개념적인 것들을 잡아드리려는 것이 오늘 강연의 목적이라서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2부 강연으로 또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3부 돼서 저희가 또 더 그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네, 최선을 다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 2부 순서에 맞춰서 2부 순서는요 인스타그램 계정을 좀 보여드리면서 시작을 할 거예요. 네. 자, 에스메랄다 스포사 오피셜인데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스마트폰으로 직접 접속해서 그렇게 보시면서 이야기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딱 보시면 아시겠죠? 뭐 하는 회사 같으세요? 네, 그 웨딩 드레스를 임대해주는 회사입니다. 고가의 수입 드레스를 소개하는 브랜드고요. 이 계정을 저희가 관리하기 시작했을 때 2,000명이 채 되지 않는 계정이었습니다. 저희가 1년 반 동안 관리를 했고요. 팔로우 숫자는 지금 보시는 정도로 23,000입니다. 네, 23,000명 정도로 성장을 했고요. 이 계정의 경우 저희가 매일매일 3개의 피드를 올리고 있습니다. 네, 매일매일 3개 피드씩 올리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인스타그램에 올라가는 컨텐츠 개발까지 저희가 담당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이 기업 계정을 운영할 때 항상 권하는 것 중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 피드를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냐는 거죠. 그리고 컨텐츠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 또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3가지를 주로 이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고객사랑. 이 계정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보여주고자 하는 그 대상이 그 일반적으로 결혼을 앞두고 있는 그 예비 신부뿐만이 아니라 그 웨딩 플래너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웨딩 분야가 결혼 앞두고 있는 신부가 직접적으로 뭐 스튜디오 드레스 이런 뭐 메이크업 이런 거를 알아보시는 분들보다 웨딩 플래너를 찾아서 그 웨딩 플래너가 권해주는 그런 컨설팅을 통해서 각 항목을 선택하는 것으로 그런 흐름 속에 있거든요. 이 분야가 이제 그렇다는 것을 알고 저희가 그렇다면은 웨딩 플래너들 입장에서는 계정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어야 될까? 또 개인 고객들 입장에서는 어떤 식의 피드를 보는 것을 선호할까? 그 2가지의 관점을 저희가 다 고려를 하면서 일단 컨텐츠 기획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은 보통 신부들보다는 아무래도 플래너 분들하고 좀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비중은 어떻게 보면 해야 되는 게 100이라면 지금 현재는 한 20 정도? 그 정도밖에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보다는 오히려 컨텐츠 쪽에 좀 더 집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컨텐츠를 좀 만드는데 많이 비중을 두고 뒤로 갈수록 커뮤니케이션에 비중을 두는 쪽으로 그렇게 가고 있죠. 처음에 이 계정을 운영하면서 가장 좀 처음에 어려웠던 거는 이 특성상 이 스튜디오와 연계되는 특성상 사진이 많잖아요. 그래서 올릴 컨텐츠가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의외로 그 스튜디오들로부터 우리가 사진을 받아야 되잖아요. 또는 신부들로부터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정말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신부들한테도 좀 더 이런 컨텐츠를 우리가 받아서 또 여기 올리는 것 자체를 신부들이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올리는 것 자체를 어떻게 허락을 받을 것인가? 또 이 스튜디오들한테는 어떻게 적극적으로 우리한테 컨텐츠를 보내주도록 할 것인가? 그게 저희한테 되게 중요한 이슈였고요. 저희가 처음에 그런 컨텐츠 확보 때문에 그런 콜라보를 되게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스튜디오들, 메이크업샵 그런 데들하고 콜라보를 만들어서 신부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행사도 열고요. 오프라인에서의 그런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보실 때 이 좋아요 숫자 같은 좋아요 숫자를 위주로 많이 보시잖아요. 팔로우는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각 계정들이 이제 좋아요가 얼마나 되는지 보시는데, 팔로우 숫자랑 좋아요 숫자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기업 계정 같은 경우 확실하게 나오는 거는 역시 매출입니다. 저희가 이 계정 관리를 시작하기 전이랑 그리고 계정 운영을 저희가 맡은 뒤로 매출이 거의 2배 가까이 성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신부들이 보고서 좋아요를 안 누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바로바로 스킵하고,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 피드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다라는 느낌이 들었어도 좋다는 느낌이 들 때마다 전부 다 좋아요를 누르시진 않잖아요. 실제로 노출이 얼마나 됐는지, 그것은 저희는 일반적 노출 그런 숫자보다도 실질적으로 회사로 연락이 얼마나 오고 있느냐, 연락이 왔을 때 어떻게 아셨어요? 물어보면은 인스타그램 보고서 연락이 왔다. 그런 연락이 얼마나 있는지 그 데이터를 뽑죠. 그리고 이제 플래너들 같은 경우는 자주 만나서 플래너들의 의견을 많이 듣는 편이고요. 지금 저희 계정 같은 경우는 이제 플래너들이 신부들을 만나 상담할 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책자처럼 인스타그램 같이 보면서 에스메랄다에 들어가면 이런 드레스들이 있고, 또 이제 이런 어디에서 찍은 거고 어떤 사람이 스타일링한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 스튜디오 또 플래너 또 스타일리스트 메이크업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받으시면 이런 드레스에 이런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플래너가 이렇게 설계를 해주기 쉽도록 저희가 그런 고민을 해서 컨텐츠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커뮤니케이션 부분에 있어서 가장 저희는 아쉬움을 좀 갖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커뮤니케이션은 기업 계정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은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추구하는 커뮤니케이션은 좀 더 기업의 철학, 기업이 주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 그런 부분을 좀 더 확실하게 담아서 좀 보여주길 바라는데요. 바랬는데요. 지금 이 에스메랄다의 오피셜 같은 경우는 그런 쪽보다는 확실하게 사진첩의 느낌, 플래너가 신부랑 같이 상담하면서 같이 열람해 보기에 가장 좋은 어떤 그런 열람북의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쪽에 비중을 두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막 활성화되어 있는 이제 계정을 운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초반부터 지금 계정을 끌어올려야 된다 했을 때는 그 계정 간의 연계가 되게 중요한데요. 저희는 그래서 에스메랄다 계정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 이런 저희가 개인 계정을 또 만들었습니다. 개인 계정을 만들어서 지금 보면은 엘리즈 프렌즈 패션이라는 개인 계정을 만들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공부하기 좋은 연계됐을 때 노출되기 좋은 그런 계정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고요. 자, 여기서 보면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만든 게 아니죠. 저희가 다른 데서 리그램한 겁니다. 우리가 오피셜 계정에다가 리그램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계정을 만들어서 리그램 하면서 같이 동시 노출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는 이제 펌핑 해준다고 표현을 해요. 좋아요도 눌러주고 하는 펌핑 과정을 이런 다른 계정들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거죠. 지금 보면 엘리즈 프렌즈 패션도 있고요. 또 엘리즈 프렌즈 보면은
여기 웨딩도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것도 저희 거고요. 이것도 저희 거고요. 이제 뷰티 관련된 그런 것도 만들어서 아무래도 이제 메이크업 샵하고 연결도 돼 있고 하니까 그래서 기업 계정을 만들었을 때 개인 계정 여러 개를 만들어서 같이 운영을 하시면 상승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 그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기업들을 만나서 잠시만요, 화면을 좀 돌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업들을 만나서 이제 이 인스타그램 관련해서 상담해 보면 창업을 한 컨텐츠 자체가 너무 단순한 거죠. 상품이 얼마 없는 경우, 그런 경우에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조금 전에 저희 에스메랄다 계정처럼 다양한 컨텐츠를 다루는 그런 회사는 컨텐츠에 대한 개발 방향만 좀 잘 잡아도 많은 컨텐츠를 우리가 양산해내서 그 중에서 좋은 것들을 뽑아낼 수 있는데, 컨텐츠가 정말 적은 기업, 상품군 자체가 적은 기업의 경우는 보여줄 만한 컨텐츠가 없다라는 거죠. 그 말을 하는 기업들한테는 제가 그 더반찬이라는 브랜드의 초창기 시장 진입 스토리를 말씀드리곤 합니다. 그 회사가 지금은 동원이라는 그 대기업에 인수가 돼가지고 지금 형태가 많이 달라졌는데, 그 회사가 초반에 그 웹사이트 운영 방식이 굉장히 특이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반찬 그러면은 레드오션 비즈니스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그 전종화 대표가 그 시장에 진입을 하면서 고민을 했대요. 우리는 웹사이트에서 무엇을 보여줄까? 아무래도 우리가 쇼핑몰 들어가면 상품들이 막 보이잖아요. 근데 정말로 상품이 중요할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상품을 보는 것은 2뎁스나 3뎁스로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하고, 과감하게 첫 번째 페이지에는 누가 만들고 있는지에 포커스를 맞췄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반찬이라는 것 자체가 위생이 중요하잖아요. 반찬의 본질은 정말 우리가 반찬 그러면 떠오르는 첫 번째 느낌이 뭐죠? 엄마가 만들어준 음식 아닐까요? 엄마가 만들어준 건강한 음식이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음식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사건 사고들이 터지잖아요. 제가 일부에서 얘기한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요? 지금 불신의 시대란 말이죠. 이 불신의 시대 속에서 반찬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고객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냐는 거죠. 전종화 대표는 그 부분에서 어떤 사람이 만들고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여주자라고 그렇게 판단을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저희가 그 상품군이 적어서 보여줄 만한 컨텐츠가 적다라고 하는 기업들한테는 아무래도 그러면 이 제품을 만들고 있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에 포커스를 맞추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앞단에 저희가 일부에서 말씀드린 그 내용하고 이어지는 부분인 거죠. 조금 전에 고명희님께서 그 서론과 본론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해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 부분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부분의 회사들이 콘텐츠 만드는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이 콘텐츠 갖고서 각도를 바꿔서 아무리 이쁘게 만들고 장소를 바꿔서 로켓 촬영을 하고 돈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여러 모델들한테 그거를 또 씌워보고 다른 인플루언서들하고 콜라보를 해보고 한다고 해도 상품군 자체가 뭐 한두 가지, 특히 스타트업 기업들은 한두 가지를 넘지 않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그런 경우에는 컨텐츠를 매일매일 하나씩 올리고 뭐 두어 개씩 올린다는 거는 너무 괴로울 수밖에 없는 작업이 되는 거죠. 자금적인 여력도 없고. 근데 오히려 그 부분보다는 만들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이 상품을 기획한 대표가 누구냐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이 누구냐는 거죠. 어떤 사람이냐는 거죠.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진정성이 전달이 되고 오히려 훨씬 더 매출하고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전종환 대표가 언더독 레볼루션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은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는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개인 계정으로 저희들이 이제 운영하고 있는 개인 계정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이 계정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인스타그램을 시작했는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즘 현대사회가 일에다가 우리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갈아 넣게 되어 있잖아요. 갈아 넣는 현실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연애할 시간도 없고 친구와 우정을 다질 시간도 없고 결혼을 했을 때 배우자와의 시간 또 아이들과의 시간 그런 시간을 갖기가 너무 어렵죠. 가정을 제대로 돌볼 시간도 없듯이 계속해서 일에다가 모든 것을 갈아 넣는 그런 시스템 속에 있는데요.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다가 그 맥킨지라는 글로벌 컨설팅 회사가 주장하는 호라이즌 3라는 전략을 알게 된 뒤로 저희는 30대 후반부터 꾸준히 그 전략을 저희가 적용을 해서 진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걸 좀 말씀드리자면 이게 맥킨지 3 호라이즌 모델인데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최고 수준 이익과 현금 흐름을 제공하는 핵심 비즈니스 그거를 하고 두 번째로는 2, 3년 내로 상당한 수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있는 4세대 비즈니스 세 번째로는 우리 회사의 궁극적인 비전에 해당하는 비즈니스 이런 것들을 동시에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저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좀 해보고 싶은 거는 다 해보는 성격이라서 많은 것들을 시도하는 성격이었는데 어른들로부터 굉장히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한우물만 팔아라는 얘기였어요. 근데 맥킨지에서는 30년, 50년, 100년 롱런한 기업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그 기업들은 하나 성공시킨 다음에 그 다음 두 번째 거하고 세 번째 거를 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 다음 단계에서의 시대적 흐름을 읽고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와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을 시간과 에너지를 이제 분산을 해서 동시적으로 했더라는 거죠. 저희는 이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가 기초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는 일을 호라이즌 1으로 잡아서 저희는 20%의 시간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는 이제 유튜브 방송, 강연, 강의 프로그램 또 이런 강연 매니지먼트 플랫폼 같은 것들을 좀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을 또 20%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들 그것의 60% 정도를 저희는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퍼센테이지로 이제 좀 전에 것이 1단계가 10%, 2단계가 70%, 3단계가 20% 정도 되도록 하려고 하는 게 저희 목표예요. 이 퍼센테이지는 호라이즌 3에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직접 테스트를 해보면서 저희가 적절하게 그 배열을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잠시만요. 화면을 다시 여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저희가 재작년 겨울에 이제 갑작스럽게 모든 사업 전략을 SNS 베이스로 변경했는데요. 처음 3개월은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4개월 처음 3개월은 힘들었는데 4개월째에 첫 고객이 생겼고 바로 안정화가 됐고요. 지금은 저희가 생활비를 벌기 위한 일은 부부가 합쳐서 일주일에 이틀 정도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희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정경영, 교육운동,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미래사업 준비에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까요? SNS 채널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저희가 여러 이제 SNS 관련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기도 했고 저희가 실제로 도전해 보면서 꼽은 첫 번째 요소는요 지속성이었습니다. 아까 안소기 대표님이 얘기하신 그런 이제 우리가 실행력 이거는 너무 당연한
인스타그램 쪽에서 너무 당연한 부분이고요. 실행을 해야 뭔가를 하죠. 근데 그보다 중요한 게 지속성이었어요. 결국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해볼 수 있냐라는 거죠. 얼마나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냐는 거죠. 저희도 되게 막막했어요. 제가 그동안에 정말 많은 일들을 해봤지만 진짜로 내가 이 중에서 계속해서 컨텐츠를 양산해낼 수 있는 게 뭐지? 그 부분이 가장 저희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결론 내린 게 일단 인스타로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보자. 그리고 내 일상에서 고정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부분은 발생하고 있는 일상은 무조건 인스타화 해보자. 그리고 뭔가 인스타그램을 하려면 이런 거 해야 된다 저런 거 해야 된다 말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방금 말씀드린 그 두 가지가 어느 정도 되었을 때 그때부터 조금씩 적용하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길도 제대로 찾지 못한 상태에서 제대로 하려다가 진이 빠지면 죽도 밥도 되지 않잖아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제일 처음에 시도했던 게 지금 이거는 운영하고 있지 않아서 해시태그로밖에 찾을 수가 없는데요. 예, 폴스타루소스라는 계정을 운영했었어요. 예, 다 제가 그린 그림입니다. 제가 디자인밥을 15년을 먹었는데요. 제가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고객이 저에게 돈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디자인을 이렇게 그림을 제가 이렇게 그린 적이 없더라고요. 저는 제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이게 무슨 디자이너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창피했고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다시 그려보려고 시도를 해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저런 거 그려보다가 이 펜아트라는 거를 이제 그려보게 됐는데 지금 보면은 이 그림 한 장을 그리는데 얼추 3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제가 이거는 근데 하다가 이제 포기하고 아예 채널도 없애버린 이유가 제가 그 3시간 동안 얼마나 투덜대는지 몰라요. 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지 한 10분 정도 됐을 때부터 내가 이거를 또 왜 하겠다고 붙잡은 건지 막 계속 투덜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제가 이거를 80개 정도 하고서 제가 이제 그만뒀는데요. 그래도 80개까지는 한 80개까지 제가 이걸 시도해본 이유는 제가 그림 그리는 거를 이렇게까지 싫어한다면 더 이상 디자인 일을 하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를 아내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80회까지는 진짜 열심히 했는데요. 결국은 접게 됐고 또 디자인 일도 제가 그때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오랫동안에 브랜드 관련된 글을 일을 했기 때문에 브랜드 유니브라는 또 계정을 만들어서 이제 카메라가 가리고 있어가지고 제가 화면이 잘 안 보입니다. 이쪽을 볼게요. 브랜드 유니브라는 계정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컨셉을 나름대로 잡은 게요. 브랜드에 관련돼서 그냥 뭐 다른 어떤 기존 브랜드들 보여주고 하는 사이트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브랜드 만들어주다가 속이 터진 나머지 건강한 브랜딩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만든 반 넋두리 반 브랜드 이야기 해가지고 주제를 정하고 안에 들어가면 그 주제에 관련된 또 글을 쓰고 이거를 또 진행을 해봤는데 이건 역시 지금 개수가 37개죠. 37개를 하고 나니까 솔직히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 다음으로 미스터 디퍼맨이라는 또 사이트를 또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이제 개인들 대상으로 심리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 목표 설정에 대해서도 상담해드리고 있고 취업 상담도 해드리고 있고 또 기업인 대상으로 뭐 여러 가지 HR 관련된 상담이라든지 여러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런 상담을 했던 내용들 상담 내용들을 갖고 질문을 만들고 또 대답을 만들고 또 부족한 이야기는 더 글로 쓰고 이거는
좀 오랫동안 할 수 있겠더라고요. 계속 이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거를 혼자서 이렇게 글로 쓰는 것보다는 이 계정은 유튜브로 만들었을 때 더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반응이 초창기부터 반응이 되게 좋았는데도 지금 보시면은 이제 게시물이 이제 55개 여기서 중단돼 있는데요. 이것도 일단은 홀딩 시켜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민이 됐어요. 또 뭘 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 다음에 시작한 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게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언스쿨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자녀 교육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에 자녀 교육에 관련해서 공부했던 것들, 저희가 가정에서 시도했던 것들 그 내용들을 갖고서 또 이렇게 카드 뉴스처럼 만들어 봤어요. 처음에는 밑으로 내려가면요, 네, 이런 식으로 그냥 올렸었고요. 나중에는 카드 뉴스처럼 구성을 해보기도 했고요. 이 10페이지가 끝나면은 또 제가 더 하고 싶은 이야기를 옆에 썼었고요. 이것도 역시 처음에 반응이 되게 좋았는데 142개 정도 게시물 올리고 나니까 제가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더라고요. 역시 유튜브로 좀 더 많은 가정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만들어 나간다면 좀 더 재밌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142개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뭘 해야 될지 끙끙대고 있을 때 이제 아내가 저한테 제안을 해줘서 제가 시작한 게 이 고릴라 아재입니다. 평상시에 책을 읽는 것도 좋아하고 그 책에 대해서 리뷰를 해주거든요, 주변 사람들한테. 근데 저는 좀 이제 요약을 해서 리뷰를 하기보다는 그 책을 읽으면서 저한테 느껴진 인사이트, 그 저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을 제가 읽었을 때 그 저자한테 저는 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그런 내용들을 갖고서 주변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책의 내용이 좋았다 안 좋았다의 내용보다는 저의 생각을 얘기를 해주고 있었는데 이걸 그대로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고 이제 추천을 받아서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 이게 아직 1년이 안 됐어요. 1년이 안 됐는데 보면 게시물이 258개죠. 지금까지 거의 매일같이 1년이 안 됐는데 258권의 책을 읽고 이것에 대해서 리뷰를 올리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는 한 달에 한 15권에서 20권 정도의 책이 출판사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책 구입비도 굳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북리뷰를 하는 유튜버들하고 요즘에 이제 이런저런 프로젝트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 1년 정도만 더 빌드업을 한 다음에 이 계정 하나만으로도 지금 이 상태만으로도 여기에서 수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런 평을 해주시더라고요. 최근 보면은 저희는 좋아요 숫자보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또 얼마나 진지한 이야기들이 이 인친들하고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거를 굉장히 많이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저자와의 대화를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저자들이 들어와서 저희한테 이제 이런저런 저의 생각을 들었으니까 또 저자가 그에 대한 답변을 얘기해 줄 수 있겠죠. 계속 저자와 대화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하고 그 저자를 연결시켜 주기도 하고, 그래서 스크롤 좀 압박입니다. 거의 대부분 댓글까지도 넘어가요. 다른 분들 이렇게 이제 커뮤니케이션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DM도 많이 받고요.
최근 점점점 이제 진솔한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점점 이제 활성화가 빨리 되는 것 같아요. 재밌는 게 드림스폰으로부터 제가 강연 요청 받았을 때 그때 팔로워 숫자가 이 팔로우보다 낮았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떡상이라고 하거든요. 소위 이 인스타그램에서 쓰는 용어인데 갑자기 떡상이 온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인스타그램에 보이지 않는 신이 있다고 하거든요. 저희가 그동안에 패턴을 보니까 다른 계정들도 한번 뭔가 이게 알고리즘에 찍히면은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7개월 정도 한 달에 한 번씩 고정적으로 갑자기 1000명 단위가 후룩 들어오는 날이 있거든요. 근데 그랬던 계정과 그렇지 않았던 계정들의 패턴을 보니까 주 5일 이상 고정적으로 꾸준하게 게시물을 올리고 커뮤니케이션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계정의 케이스에 그게 오더라고요. 저희가 좀 나태하게 글을 올리거나 했던 데들은 그 떡상이 안 왔어요. 주 2회는 옆에서 지금 주 2회는 어떠냐 물어보시는데요. 예. 주 2회로는 안 됩니다. 예. 저희가 그러니까 주 2회, 그 22개 계정으로 뭘 해봤겠어요. 주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다 해봤거든요. 그런데 떡상이 온 거는요 5회 이상만 왔어요. 예. 그 이하는 안 왔거든요. 저희의 경우는. 근데 저희의 경우라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저희는 지금까지 보여드리고 있는 저희 계정들을 보면 대중적이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북리뷰만 봐도요.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가서 이 내용을 보시면 좀 깜짝 놀라실 텐데 저의 지난날 제가 그런 브랜드들 편에 서서 정말 그렇게 거짓 이미지를 만들고 했던 것에 대한 후회, 제가 오로지 돈만 쫓고 살았을 때 그 시절에 대한 저의 후회, 제가 뭔가 되게 교만하고 엉망으로 인생을 살았을 때 그때에 대한 굉장히 구체적인 이야기와 진솔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제 이 고릴라 아재 계정 같은 경우 좀 이제 엄마들한테, 좀 여성분들한테 좀 많은 호응을 받고 있고요. 좀 저한테 댓글 다시는 분 중에는 심리학 실제 이제 전문의이신 분들, 그런 분들하고 또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고요. 왜냐면 예전에 제가 어떤 심리 속에 있었는지 그런 것들도 제가 심리학 공부를 하면서 다른 분들에 대한 심리 상담도 하지만 제 자신에 대한 거를 더 많이 분석을 해서 그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전문의 분들하고 소통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진지한 얘기를 막 담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선뜻 자기 이야기를 여기다 올리지 못하세요. 그냥 잘 읽었습니다 정도? 뭐 잘 읽었습니다라고 올리시는 분들한테 저도 뭐 감사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 정도밖에 커뮤니케이션 할 수가 없죠. 최근 들어서 몇몇 분들이 정말 어려운 당신들의 이야기도 여기다가 써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렇게 저희가 좀 이렇게 좀 대중적이지 않은 그런 시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떡상이 오는 게 그 정도 노력을 저희가 주 5일 이상 하는 정도의 노력을 해야 오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대중적인 것을 많이 다루는 그런 계정이라면 그보다 적게 컨텐츠를 올리더라도 커뮤니케이션은 아무래도 더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또 그만큼 떡상은 많이 오지 않을까. 저희는 좀 개인적으로 그것을 지향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팔로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계정을 갖고서 나중에 어떻게까지 비즈니스로 연결할 것이냐, 그게 저희한테 더 중요하거든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시는 사업 자체가 그냥 대중에 속해 있는, 아까 제가 더 반찬 소개했듯이 이미 반찬이라는 이미 형성되어 있는 그런 대중의 상품이라면 그만큼 노출이 중요할 거고 그만큼 팔로워와 좋아요 숫자가 중요하겠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좀 더 좀 혁신적인 부분에 가까워요. 시장이 아직은 많이 있지가 않아요. 저희가 트렌드를 만들어 나가야 되고 저희가 그 리딩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팔로우 숫자와 좋아요보다는 훨씬 더 진솔한 대화,
또 이제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철학과 저뿐만 아니라 저희 부부가 저희 가정이 저와 함께 움직이고 있는 멤버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게 무엇인지 그 Y에 훨씬 더 집중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저희가 또 하나 계정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게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 공을 제일 많이 들이고 있는, 조금 전에 보여드린 고릴라 아재 그거랑 비슷하게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 계정인데요. 저희 가족들이 그대로 다 여기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언스플링을 하면서 자녀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글로 올리기도 하고요. 저희가 실제로 어떤 일상을 보내고 있는지, 또 아이들은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아무래도 이 계정에 들어와 계신 분들 중에 뭐 정말 많은 분들이 이미 이제 가정이 있고 아이가 있는 그런 분들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가르치는지 너무 궁금해하시죠. 그래서 야단을 쳤을 때 어떻게 야단치는지, 또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 모습은 어떤지 영상으로 저희가 보여드리기도 하고요. 운동은 또 어떻게 하는지, 하다못해 심지어는 이제 길을 걸을 때 우리가 이 늑대 행군 포메이션이라고 이제 이런 행군 포메이션에 맞춰서 걸으면서 아이들한테 길에서 막 장난치고 그런 게 아니라 좀 사방을 좀 경계하는 그런 훈련도 하기도 한다라는 뭐 이런 부분. 아무래도 구체적으로 아이들 키울 때 연령대별로 필요한 죄송합니다. 이 사진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진인데, 네. 실질적으로 아이를 키울 때 좀 연령대별로 도움되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사진들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는 교육만 중요하게 여겼는데요. 저희한테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런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이들 뭐 먹이세요? 이제 옷은 어떤 거 입히세요? 뭐 아이들 교육할 때 또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다른 영역들, 아이들 키울 때 필요한 다른 영역들에 대한 질문이 DM으로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음식에 대해서도 그래서 또 고민하게 됐고, 저희는 작년부터 이제 고기를 먹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생선은 먹고요. 육식만, 페스코라고 하죠. 비건은 아니고 페스코라는 베스테리언이 됐는데, 그런 것도 역시 이제 이친님들하고 계속 대화하다 보니까 우리는 건강한 교육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하다가 언스쿨링 하게 됐는데, 건강하게 아이를 키우자라는 그쪽이 본질인데, 근데 음식에 대한 고민을 안 하고 있었네? 그러면 안 되지. 옷은 어떻게 입혀야 되지? 그런 고민 안 하면 안 되지. 결국은 건강함이란 무엇일까에 대한 게 본질이라면 그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연구를 해봐야겠다 싶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식습관도 바뀌게 됐고요. 심지어는 이 지구를 지키는 왕십리 용병단이라고 해가지고 에코 포 칠드런이라고 이런 계정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중요하게 여기게 된 환경의 문제, 우리 아이들 세대에서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게 될지 그것에 대한 각종 자료들을 리그램에서 올리기도 하고요. 우리가 만든 음식을 또 올리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제 플라스틱 사용량을 얼마나 저희가 줄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또 올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저희가 어떤 전체적인 양을 줄이자 목표를 가졌고, 3개월 동안 훈련을 한 결과 우리가 일반 플라스틱이 90% 감소하고 일회용 플라스틱은 100%, 생활 비닐 쓰레기는 80%, 그래서 플라스틱과 비닐 쓰레기 배출이 이만큼 줄었다라는 것. 두 번째 목표는 재활용이었는데, 일반 플라스틱 모아두고 또 사용할 수 있는 거는 또 사용하고, 재활용, 이제
조금 이따 제가 또 다른 사이트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요. 아무튼 이제 그 비닐을 갖고서 지금 인형 가방을 만든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엄마랑 아들이 같이 이런 것도 만들어보고, 그래서 계속해서 플라스틱에 대한 재활용과 비닐의 재활용을 우리가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해주고 이제 뜨개질로 이런 걸 만들 수가 있더라고요. 이게 비닐이거든요. 비닐을 잘라서 뜨개질을 통해 이걸로 방석도 만들 수 있더라고요. 아이들 할머니한테 이거 배워가지고 저런 것도 이제 고민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좀 여러 계정들 운영하는 거에 눌려가지고 업로드는 많이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포트폴리오 계정처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제 딸 포트폴리오 계정이에요. 역시 계정 간에 서로 펌핑을 하면서 포트폴리오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요. 저희 딸은 이제 만화가가 되는 게 꿈이거든요.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 걸 처음에는 다른 쪽에 모아두다가 일찍부터 이런 포트폴리오 계정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올려주고 있고, 저희 아들은 이 패션 디자이너입니다. 아들은 계속해서 어렸을 때부터 계속 옷 만드는 걸 좋아했어요. 저희가 전혀 도와주는 거 전혀 없이 스케치하고 이런 옷을 만들고 재봉질까지 다 스스로 하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스케치를 해요, 본인이. 그리고 예를 들어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아들이 이렇게 혼자서 패션쇼를 하고 놀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이 패션쇼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하더라고요. 이게 SS FW가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패션쇼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이렇게 저희가 모아주고 있는 거죠.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찍어준 게 아니고요. 사진 찍는 것도 알려줘가지고 제 스마트폰을 갖고 가서 자기가 사진을 찍고, 저는 영상도 스스로 다 찍고요. 저는 인스타에 올려주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이 계정에 저희 주변에 있는 패션 디자이너, 스타일리스트 같은 분들이 들어와서 그분들이 되게 많이 응원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한국의 차세대 마크 제이콥스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아이로 이제 크고 있으니 쓸데없는 다른 공부 시키지 말고 이제 있는 그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하던 대로 자유주의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해주시면서 되게 응원을 해주고 계시죠. 이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아들이 이제 패션쇼를 보더니 자기가 에디팅 하듯이 글을 써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는데, 갑자기 애들 자랑이 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제 이런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있죠. 이 포트폴리오가 나중에 쌓이면요, 이제 나중에 가서는 이 계정 자체를 아이들이 본인들이 만약 대학을 가고 싶다 그랬을 때 학교 갈 때 레퍼런스 자료로 쓸 수도 있고, 본인들이 일찍부터 사업을 하고 싶다 했을 때는 또 그런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겠죠. 계속해서 어린 시절부터 누적되어 있는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있잖아요. 저희는 이것 자체가 저희가 어떤 돈을 유산으로 주거나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저희가 어떤 유산을 지금부터 만들어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돈을 주고 살 수 있지만 이런 식의 아이들이 성장하면서의 히스토리는 돈을 주고 살 수가 없거든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저희는 조금 상당한 수혜를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전에는 이제
지금의 비즈니스 시장의 업무 형태를 비판하면서 워라밸을 위한 뭐 재택근무 중요성 그런 거 아무리 떠들어도 사람들이 꿈쩍하지 않았거든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저희가 코로나가 오면서 저희 가정이 도전해 왔던 것들, 저희 회사가 도전해 왔던 것들 그런 것들이 주변에 좀 많이 알려지고 있고 방송에서도 지금 몇 년째 계속 출연해달라고 연락이 오고 있는데 저희가 좀 이제 준비를 한 다음에 출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업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인스타그램을 하고 이런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저희 같은 경우는 인스타그램을 더 많이 만들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더 많이 만들었단 말이죠. 여기서 네. 아까 이제 기업 계정 말씀드린 거랑 개인 계정 말씀드린 거를 조금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기업 계정은 전달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 정리하고 컨텐츠 확보에 대한 계획 수립하고 연계시킬 계정 만들고 뭐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이 개인 계정이 훨씬 중요하다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벌써 사업을 뭐 이미 차리셔서 진행을 해야 된다 그러면 기업 계정에 대한 내용이 분명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기업 계정은 아까 에스메랄다 계정 보여드렸을 때처럼 결국 우리 회사가 보여줄 수 있는 어떤 포트폴리오적인 개념 그런 것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오너가 이 오피셜 계정은 그대로 놔두더라도 개인 계정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 오너가 어떤 정서를 갖고 있고 어떤 문화를 갖고 있고 앞으로 무엇을 해 나가고자 하는 사람인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까 제가 얘기 듣기로는 창업을 하신 분들도 있지만 창업을 하지 않은 분들도 많고 또 이제 막 관심을 좀 가질 뿐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분들이라면 전 더더욱이 이 개인 계정에 대한 스텝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과 하고 싶은 것을 모두 정리하고 우선순위 정하고 컨셉 잡아보고 전부 시도해보는 거죠. 이거 돈이 들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시간과 노력은 필요하지만 돈이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창업보다는 훨씬 더 쉬운 린 스타트업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100번 이상 할 수 있는 것과 아닌 것을 분류해 보시고 방법을 달리하면서 방법을 달리하면 더 할 수 있는 것. 근데 정말 더 할 수는 있지만 하기는 싫다 싶은 것들 그런 걸 분류해 보고 왜 그런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기업 계정의 경우는 6번째 스텝인 겁니다. 대중과의 접점을 생각하면서 컨셉을 재정립해보고 컨텐츠를 만들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6번째 스텝인데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어려워하는 이유가 이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개인 계정을 만들더라도 처음부터 이 6번째 스텝을 먼저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 부분은 우리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스텝부터 여러분들이 해보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려요. 지금까지 내용 들으시면서 또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게 있으시면요, 이제 메모하셔야 되는 것도 있으실 것 같고 또 할 수 있는 것과 하고 싶은 것 리스트가 떠오르면 잊혀지기 전에 기록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시간이 다 돼서 2부는 이 정도로 하고 잠시 휴식 시간을 갖고 휴식하시면서 질문거리가 있으시거나 그런 게 있으시면 바로 문자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잠시만요. 혹시 1일 노출 팔로워 증감 통계 양식 저희가 엑셀로 정리된 게 없거든요. 네, 저희가 따로 이렇게 메모해 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이메일로 정리를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내용 보내주신 것처럼
궁금한 게 있으시면요 질문 남겨주세요. 네, 그러면 3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